여러분, 보유세에 대한 저항 참 장난 아니죠. 보유세라는 게 결국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게 1가구 1주택자에게도 폭탄이 됐으니까 이게 막 원성이 엄청난 겁니다. 원성이 엄청나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종부세 폭탄 맞아서 헌법소송에 참가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종부세 폭탄 맞아서 아니 1년 전에는 500만 원 600만 원 나오던 것이 1년 후에는 7천만 원 8천만 원 나오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집 두 채라는 이유로 500만 원 종부세가 7천만 원 종부세가 됐으니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죠. 물론 종부세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1주택자라고 안 올랐을까요? 1주택자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배수로 따지면요 5배 6배 올란 사람도 있습니다. 150%밖에 안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오른 데서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종부세는 폭탄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요. 그 충격은 그야말로 조세 저항으로 지금 헌법 소원까지 갈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세금 낮춰주겠다. 이거 세금 낮춰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 없애겠다. 보유세 줄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치겠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나 하면 안 된다.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 안 된다 이거야.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안 되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안 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백기 누가 아니랄까 봐 또 백기를 들었습니다. 또 백기를 들었어요. 1주택자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분은 보면요. 이분은 무슨 소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신이 있는지.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이렇게 소신이 없으니까 홍두삼이나 홍백기나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잖아요. 놀림을 받고 있는데도 개치 않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요 댓글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기분 나쁘게 올라오면 그게 막 가슴에 쌓이거든요. 댓글 하나도. 댓글에서 욕을 하면 막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정신이 아닌가 봐요. 보통 정신이. 어쨌든 끝까지 소신인양 하더니 결국은 1주택자 보유세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니까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쉽게 말하면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현행은 150%인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하향 조정하는 거.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면 보유세가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는 거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재산세나 혹은 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나 다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가 폭등하니까 공시가격이. 그래서 공시가격을 기준을 내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로 하겠다는 거. 올해 기준으로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꼼수죠 사실은. 그러면 내후년을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후년을 가면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게다가 고령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끔 한꺼번에 내게끔 한다.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바꾼다고 합니다. 집을 팔 때 바꾸면 여러분 고령자에게는 어떻게 될까? 60세 이상은 그만큼 유예시켜 준다는 거죠. 보유세를 유예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좀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상속해라 이거. 종중이나 공동체 마을이나 여기에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부담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뜯어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에게 뭐가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뭐가 좋아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유세 부담을 현행 150%인 부담 상한액을 조정해준다. 뭐 50%로 조정해준다 해도 내년에 지금 올해보다는 더 올라가 5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보유세 부담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공시가격을 활용해서 올해 걸 적용한다. 그러면 내후년은요. 그럼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결국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낸다는 이야기.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거죠? 뭘 해주겠? 예, 문재인 정부는 이래요. 뭐든지 해주겠다 복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해서 국회의 동의도 복잡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성취할 목적 다 지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총선 때도 부동산 풀겠다고 엄청 했어요. 2020년 총선에서요.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재보궐선거하면서 풀겠다고 엄청 했습니다. 풀었습니까? 하나도 안 풀었어요. 결국 말입니다. 푼다 하면서 풀어야지 푸는 거고 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냥 화려한 말잔치로 표파리하는 거다. 화려한 말잔치로 표파리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겠어요. 결국 말입니다.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은 유예시켜준다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말만 화려했지 알맹이는 없다. 알맹이는 없다. 이런 얘기밖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내려줄 모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예요. 천만입니다. 저는 운동권 사람들의 어떤 아집, 고집 그리고 남의 말 안 듣는 거. 그런데 남을 설득할 때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런 것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면 더 가슴만 아플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진정하게 애민이라고 하죠.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애국이라고 하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내 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챙기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을 잘 챙기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답답한 현실에 가슴만 더 울컥울컥해지네요.